믿어야 특강도 잘 되니까요. 저는 이제 장승대 선배하고 1년 사이인데 벌써 저도 이 나이가 될 줄 몰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어받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는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 재난 위기가 있다면 안보 위기도 있고 지금 자살 위기도 있고 모든 금융 위기서부터 모든가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강석순 대사님께서 우리 홍보대사가 되셔서 안보 이 문제를 다루시게 됩니다. 또 평택이 이렇게 특수한 상황인데 저는 충원산하고 대박산 때긴 몰라요. 3년 동안 학교 다녔으니까 뒤에. 근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쥐니가 이런 곳이고 여기 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지금 대한민국에 핫하게 뜨고 있으니까 저렇게 그 아파트나 이런 곳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문화, 역사가 이어지고 또 안보의 특수 상황에서 남북관계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 특강을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강석순 대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특수가 남북관계 전망. 이게 제가 이제 연구해서 만드는 월간지니까 먼스리로 매달 나오니까 제가 대사가 됐으니까 매달 여기 고정란을 만들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자료를 주세요. 네, 실어드릴게요. 혹시 이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하시면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아유, 국방부에 납품되는 남북관계는 제가 통일부에서 30년 있었으니까 뭐 실제적인 경험도 많고 북한에도 100번 이상 다녀왔고 협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추는 강의라기보다도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했던 남북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주식시장과 비유를 많이 합니다. 주식시장이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지다가 바닥을 치면 일어나잖아요. 남북관계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북관계는 사실은 1950년 민족 상대의 대비국이었던 6.25 전쟁이 발발이 되고 53년도 7월 27일에 이제 휴전협정 또는 정전협정이라고 부르는데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족 상대의 대비국을 겪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저보다 제 때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무슨 빨갱이들하고 대화냐, 협상이냐. 그래서 대화다운 대화, 회담다운 회담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철천지 원수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존재다. 북에 대해서 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60년대 말까지는 대화 회담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70년도 내가 접어들면서 70년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핑퐁 외교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국제로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는 어때요? 북한은 농구 외교를 통해서 미국의 농구 선수, 한물 농구 선수가 가서 김정은하고 이렇게 해서 농구 외교를 했는데 어쨌든 70년대까지는 이루어지지를 못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수기에 힘입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그 기록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 하에서 서로 밀사를 파견을 합니다. 남과 북한에. 그래서 72년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72년도에 그 어린 마음에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야, 그 통일이 되긴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 꿈이죠, 꿈. 그래서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뭐예요, 까오기처럼. 남북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72년도에 7.4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때 우리는 예비고사를 봤어요. 계신 분들 예비고사 보신 분들 있죠? 예비고사에 그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다음 중 남북이 합의한 통일 3원칙에 적절하게 조합된 것은 그래서 오지선다 얘기예요. 저희가 배울 때는 첫 번째 세 가지 원칙 중에서 뭡니까? 첫 번째 자주죠, 자주 통일. 두 번째 평화 통일.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민주를 배웠잖아요.
민주를 배워서 그게 이제 답인데 제가 통일부에 80년 초에 사무관으로 입부를 처음했어요. 그래갖고 남북 공동성명을 봐야 되니까 가서 보니까 자주 평화까지는 맞는데 민주라는 원칙이 없어요. 뭘까요 그게? 그게 바로 민주 원칙이 아니라 민족 대단결 원칙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 용공성 이 문제가 된다 그래갖고 그것까지 바꿔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디모크라시가 뭐냐 하면 데모스포로스 크라티아, 민중이 지배다 하지만 에브라임 링컨 형구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게티스버그 어드레스에서 보면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 선생님? people을 뭐라고 배우셨어요? 국민의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어리네요. 제가 국민학교대학교 국민으로 배웠어요. 국민의 아니 인민에 의한 인민을 가서 배웠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국민으로. 그 왜 바꿨을까요? 북한 용어, 그게 왜 북한 용어냐면 북한의 정식 국가가 뭡니까? 인민공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정부에서는 그런 용어 하나 쓰는 것까지 상당히 신경을 써서 바꿔버린 거죠. 그 정도로 북한과는 대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 라는 교류가 형성이 됐었는데 시사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제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통일 상반식을 발표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북에서 정통문이 왔어요. 통일 상반식을 구현하고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회담을 하자. 그래서 우리 대표단이 회담을 나갔더니 북측 대표가 책상을 빡 치면서 얘기해요. 왜 당신의 규칙은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느냐? 우리 대표한테 하니까 우리가 안 지킨 게 뭐가 있냐? 그래. 너 이렇게 다들 뭐겠어요? 왜 주한미군이 그대로 나가요? 자주 원칙은 우리는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서 통일을 개척해 나가는데 저쪽에서는 자주 원칙은 뭐냐? 주한미군 촉구가 자주 원칙. 이렇게 생각이 아주 전혀 딴판입니다. 그래서 70년대가 그냥 그렇게 흘러갔고 그래서 남북관계가 조금 전에 제가 주식시장을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8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서울 출신 아까 서울에서 이사 오셨다는 분이 있는데 이장님 여기 네, 자 84년도 9월에 서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8월 달 9월 달에 네? 84년도 8월 9월 서울에서 큰 일이 있었죠. 바로 수도 서울에 엄청난 홍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풍랑 앞바다이 잠겼잖아요. 이재민이 수백만 명이 생겼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는 북한 김일성 정권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산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서 대다수 김일성의 명의로 전통문이 와서 민족이 이렇게 수재로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수재물자 제공 지시가 왔었죠. 84년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 누가 대통령이었나요? 전두환이죠. 이 항상 정책 결정할 때는 매파와 또 누가 있어요.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어요. 매파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 가가 북한이 이렇게 못 산다고 안보기문을 시켜왔는데 북한에서 물자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비둘기파는 어때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때 위기가 기회니까 받으면은 이게 남북 통일에서 좋은 여건이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매파와 비둘기파 간에 절정이 합의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캐스팅 보트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데 이걸 알고 북에서 김일성이가 또 전통문을 보는 거예요. 며칠 몇 시까지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한번 제안은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앞두고 전통이 결국은 받았죠. 그건 여러분들 아시죠? 받아갖고 무슨 문제 생겼냐. 남북 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물자를 주고받고 간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면 물자를 어떻게 받을 거냐. 북에서 그때 제공한 게 쌀, 의약품, 시멘트, 천 이런 것들입니다. 쌀 같은 경우는 5만 석이에요. 5만 석. 5만 석이면 톤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톤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창 북에 지원을 할 때 비료와 쌀 지원할 때 1년에 얼마씩 줬어요? 보통 쌀 같은 경우는 40만 톤 내지 50만 톤을 줬어요. 매년. 근데 걔네들이 5만 석이 10만 석은 톤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느냐? 얼마 되겠어요?
우리가 매년 준 40만 톤, 50만 톤의 10분질도 안 되는 톤으로 환산하면 7천 톤밖에 안 돼요. 그걸 주고 생색을 낸 거예요. 우리는 매년 4, 50만 톤 줍니다. 근데 문제는 쌀의 경우 북에서 주장은 이 쌀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수도서 시청 앞에서 우리가 인계하겠다. 너희가 이쪽에서 인수를 해라. 그런 각 방송사에 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또 매파들에서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실무협상을 계속 해갖고 대성리 알죠? 이동선 아니 대성리에서 받기로 했어요. 대성리에서 받았죠. 박관직 그쪽에서 트럭이 수백 대가 쌀을 싣고 오고 우리도 가서 우리 항상 기벤테이크죠. 여러분 사는 게 기벤테이크죠. 뭔가 받으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 수백 대 트럭에 쌀을 싣고 와서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는데 그게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죠. 지금처럼 뭐 기중기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들고 내리니까. 그러니까 북한 트럭들이 전부 다 시동을 껐어요. 그래갖고 한 몇 시간, 한 10시간 넘게 하역을 하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지금 저 아까 했듯이 악수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우리는 차에다가 그때 84년도 시계는 어떤 시계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가 아니라 삼성 카파 시계예요. 또 여성분들 좋아하는 아모레 화장품, 또 팬티 스타킹 이런 거를 다 차에다 다 실어주죠. 빠빠이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수백 대가 다. 왜? 그 차가 50년대, 60년대 러시아차 트럭이에요. 이 사람들도 당하고 우리도 당하고. 그러니까 앞에 와갖고 운전기사분들은 옛날에 시벌택시 앞에서 돌리죠. 그래서 시동을 걸었어요. 그때 아차한 거예요. 야, 이런 모습을 시청 앞에서 보여줬으면 누가 못 산다고 할 필요도 없는데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은 막걸리 뭘로 만들어요? 쌀. 그때는 어땠을 거예요? 그때는 쌀을 하면 밀주를 하고 구속이 돼요. 근데 이 북에서 가져온 쌀을 다 이재명한테 나눠줬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쌀을 밥을 하면 이게 퍼져갖고 안남미보다 더한 거죠. 오래된 거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 조치를 내려서 몇 개월간은 북에서 제공한 쌀로 밀가루, 술을 만들어도 된다. 그리고 한때 쌀막걸리가 유행했었죠. 또 하나 있죠. 그 양조장에 돈 벌고 또 어디가 돈 버는지 아세요? 이거 떡 있네요. 떡방떡이 벌고 돈을 벌고 그 쌀로 떡 만들어서 먹는 거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85년도에 추석을 기해서 처음으로 문화재단 처음으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단 및 예술단이 서로 교환을 하게 돼요. 이산가족 분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있죠. 그래서 막 전체 라디오, TV에서 막 중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1차가 되면 또 뭐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1차 암행어사 홍보대사 이쪽씩 하고 내년에도 2차가 있겠죠. 네. 그렇죠? 특별한 일이 합니다. 예. 마찬가지죠. 1차 고향방문 예술단 공연이 성공했으니까 2차를 하자. 2차를 해서 우리 대표단들의 30명이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 대화 회담을 할 때는 회담 의제는 물론이고 시간, 장소까지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다 해서 우리 대표단 30명이 평양에 딱 들어갔는데 첫날은 뭐 만찬을 하고 둘째 날 되니까 약속에도 없이 얘네들이 5일 경기장으로 우리 대표단을 안내한 거예요. 5일 경기장을 항의해주면 소용없어요. 요구니까 딱 가니까 그 5일 경기장에 10만 명의 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30명이 있고 아무리 담이 세도 어떡하죠. 벌벌 떨릴 수밖에 없죠. 그때만도. 그래갖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대표대회는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남북대화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재민들 구제하기가 북한 김일성의 수제물질 제공이 계기가 돼서 고향 방문단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름이 또 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북 관계가 쫙 또 이렇게 경색 국면에 들어갔죠. 그러다가 90년대, 80년대 말에 들어서 남북 쌍방의 총리를, 국무총리를 수석 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어요.
그래서 고위고회담이 열리고 거기에 따라서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게 채택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91년도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북 기본합의서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택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남북 동지가 상당히 순풍에 돋다듯이 나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하고 NPT 탈퇴하고 또 남북관계가 경제 때문에 서버리고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와서 이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남북관계의 부침이 굉장히 심한 건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남북관계는 이게 상시적이고 정례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곤두박질 쳤다가 한참 기간이 되면 또 다시 올라갔다가 그래서 지금 시점은 뭡니까? 지금 시점은 문재인 정부 때 남북관계 좋았죠. 평양선언 판문점을 이게 바로 그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평창 동계올림픽 아닙니까? 한동안 순풍에 돋다는 생각이 크게 떴고 미국과 그런 정책을 나한테 끌어냈는데 그리고는 스톱이 완전히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들 상당한 관심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간략하게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하는 이 대북 정책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 전에 거는 뭐 이승만 이런 거 다 쳐쳐놓고 김영삼부터 얘기를 하자면 김영삼 정권 안에서는 대통령이 또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브레인들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을 어떻게 봤느냐?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를 수도 서울 상공에 떠 있는 고장난 비행기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북관을 가지고 이 고장난 비행기가 수도 서울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가 나죠.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시키자.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이 비행기를 잘 유도해갖고 소프트 랜딩 시키자. 라는 정책을 씁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남 관계를 개선을 했는데 그 논리에 의하면 지금 어떻게 되지? 지금 현재도 고장난 비행기가 공중급유도 받지 않고 떠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존재를 아주 낡은 외투를 입은 나그네로 온 거죠. 옆에 한 5m만 가도 냄새가 나고 그 정도로 빨아입지도 않고 딱 떨어져 갖고 그것은 바로 이솝우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북한을 봤는데 북한을 이렇게 강제로 연행해서 옷을 벗겨서 새 외투를 주자 하는 건 북한이 자존심 때문에 안 받죠. 그러니까 스스로 벗게끔 따뜻한 햇빛을 쬐게 하자. 그럼 자기가 더운 외투 벗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그때는 외투만 벗겨주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도 뭐 제공해 주자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안 벗었잖아요. 또 실패했죠. 그리고 또 노무현은 뭐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떻게 봤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북한을 새벽에 찾아오는 도둑으로 본 거예요. 도둑이 새벽에 오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잡아서 하면은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더라고. 그 사람이 통일부 장관 그 사람이 통일부 장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새벽에 도둑처럼 통일이 올 거니까 북한이 망할 거니까 여러분들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 선물을 좀 냅시다. 그래서 통일 항아리를 갖다가 그것도 특별하게 만들어 갖고 뭐 안성에서 맞췄다 그러더라고. 통일 항아리.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관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한 거지. 구걸보다도 성금 좀 내라. 그러다가 좀 더 강한 친구들은 통일세를 거둬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세금이 얼마나 많아요. 국민 여론이 다 들끓었죠. 근데 결국은 도둑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 다음은 누구예요? 박근혜잖아요. 박근혜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북한이가 통일되는 것은 지금 통일이라는 것은 출산을 앞둔 산모가 진통을 하는 거예요. 산모가 진통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곧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 대박론이다 했고 통일 대박론이 나왔고 그때 또
같은 맥락으로 했는데 그 논리에 의하면 지금 산모가 애를 출산하고 아직까지 진통이 돼야 안 돼요, 여성분들. 그럼 말이 안 되죠.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계속 진통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책을 구사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성이라는 거예요. 담대하다. 담대한 건 이쪽으로 다 저쪽으로 크게 받아들이겠다. 근데 구상이잖아요. 구상을 실제적으로 이 장승재 관장처럼 실제적으로 옮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구상만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소금 장수의 꿈이지.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건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우리가 보내는 전통문 같은 거 전혀 받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미사일 도발하지, 뭐 항공 식별도 침범하지, 뭐 이러니까 현재로서는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시장 논리를 빗대면은 내년도, 내후년도 2024년 2월에 어떤 행사가 예정돼 있어요? 2024년도에 강원도에서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잘 아시죠, 교수님? 제육박 교수님. 네.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있고, 또 들리는 첩보에 의하면은 미국이 내년도 하반기에 북한의 서열 2위, 실세 2위, 공식 서열의 실제적으로 2위가 누굽니까? 김여정을 초청을 한다는 첩보가 있어요. 저 첩보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잘 현실화 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남북 관계는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힘들어요. 왜?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매주 로또를 사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로또 번호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큰 남북 관계를 어떻게 쉽게 예측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남북 관계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계기로 통해서 급반전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의 끈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9분 59초입니다. 역시 주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세대를 겪으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얘기한 짧은 시간 동안 다 보셨고 들었던 내용들을 함께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강석선 대사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바꿔서